TV요 창을 여니 창창창 TV로구나. 2020년 12월 마지막 편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버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마스크 벗는 그날. 네.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네.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토닥토닥 하며 사랑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애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체라 화이팅! 네. 자, 오랜만에 우리 스튜디오에 북이 올라왔네요. 예, 연말 특집답게 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창, 네. 그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네. 아, 소희님. 네. 오늘의 시사 기획 창입니다. 네. 아, 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하셨어요? 굉장히 기대가 글쎄 큽니다. 오늘 뭐 소희와 소유가 뭐랄까 이신전심 네. 사전에 뭐 주어진 각본 없이 이걸 한번 같이 다루었으면 선택했죠? 좋겠다.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도 같고 네. 저는 사실 이 글을 처음 접했거든요. 네. 장영희 교수. 전 서강대 교수 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삶과 글 중에 네. 내가 살아보니까 네. 이게 지금 연말에 많은 블로그에 회자되고 있는 네, 탑 1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장영희 교수 하면은 네. 그 단발머리 저는 기억이 나요. 아, 예, 그리고 항상 거칠에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많이 자기가 열중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그런 영문학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건강이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소아마비. 건강도 예. 건강도 좋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의 암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수술에서 간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연찮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네. 제가 평소에 그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네. 이 글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배님하고 네. 또 이분이 특별한 또 소중한 인연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지금 또 아버지가 그 당시에 우리 장영희 고인의 아버지도 네. 당시에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죠. 그다음에 예. 장영희 교수는 서강대 서강대 영문학과 또 교수였고. 또 예. 저희 선배님도 아마 이제 아마 영문학도인 건 아는데. 그렇게 예. 같이 해서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을 공동 집필을 영어 해보자. 집필을 공동 집필을 하던 중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작업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사연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이분의 삶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가 채 이순의 나이도 안 맞이하지 됐죠? 못한 50대 초반에 그 운명을 나이에 달리하셨으니까. 달렸는데 소아마비. 그 당시에 어느 대학에서도 신체적인 그 결함을 받아줄 대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석사학위는 외국에서 받았나?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았나요? 석박사를. 예. 그래서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께서 대학에 모든 소아마비의 어떤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이해를 추천만 한 번도 받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강대죠, 그게? 서강대. 뭐라고 그러는지 유명한 얘기죠. 네. 시험을 보는데 머리로 보지. 머리로 보는 것이지 신체로 보느냐, 다리로 무슨 보느냐.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흔쾌하게 받아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분의 그 글을 한번 우리가 음미를 좀 해보고 그분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연말에 저희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글 중에서 자기는 뼛속까지 서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가 교단에 섰고 많은 후학의 제자들을 또 배출했고 그런 교수로 남았더라고요. 네. 그 나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희가 다 살고도 더 사는 나이가 됐는데 그렇죠.
한번 같이 생각을 좀 그렇기 해볼까요? 때문에 이 글이 이신점심.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못했나 하는 얘기. 첫 번째, 장영희 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살잖아요. 오늘 또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잣대에 비껴서 많이 사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각자 자기 삶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데에서는 정작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유독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 좀 그러시다고 느껴요. 네. 두 번째, 아주 쉽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명품 가방이든 비닐봉지든 뭐가 그렇게 대수롭느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다. 네. 이런 표현했어요. 물론 혹자는 그러겠습니다. 비닐봉지에 뭐 대단한 게 들어가 있겠냐. 명품에 대단한 게 들어가 있지. 이런 폼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나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담는 그 내용의 품질,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실리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 번째,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의 어떤 눈에 비치는 가치 기준에 따라 또 남을 또 비교하는 거. 이 또한 얼마나 불행의 씨앗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 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 멋에 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면서도 네. 우리가 행불행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다 같이 못 살 때는 못 산다는 게 크게 불행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덜 가졌고 뭐 이랬을 때 오는 불행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예. 살아보니까. 네, 살아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요새 사실 4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래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전 즐겨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의 편견과 시선에서 벗어나서 겉모습을 버리고 그 알맹이적인 그 마음의 부유함을 느끼고 사는 자연인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참 부유자구나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자, 얼마나 실속형 사람인지 또 한번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나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네, 이런 데서 찾을 필요 없죠. 예쁜 사람들 다 가 있으니까 TV에. 그러나 내 실속 차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게 공부해서 참 공부를 재미있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공부가 정말 취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그다음에 이 말이 아주 진지한 말이지만 가슴에 다 왔어요. 저는. 어떤 얘기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을 쌓고 이 말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아마 소연님은 더 적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진지하게 논다는 얘기가 언뜻 와닿지 않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노는 게 진지하게 노는 거죠? 뭐 이 나이에 그 나이에 뭐 연극을 새삼스럽게 무슨 노래를 하고 뭐 민요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아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렇게 해서 진정하게 놀아서 거기에서 스토리를 쌓는 거 아마 우리 소연님도 그런 스토리를 쌓으신 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죠. 열심히 네. 진지하게 놀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공부에서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진지하게 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조한 게 있어요. 진정으로 남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실속이니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주는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절대 믿지는 적이 없더라. 믿지는 장사.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 중요하잖아요. 요새 집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한 투자는요. 세월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의 좋은 투자는 없다.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말 이 시간에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치적을 쌓는 듯한 얘기를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포인트가 그쪽이 아니고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거짓되고 나 많이 무겁고 많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런 모든 그 거칠의 형식을 좀 내어서 마음을 비워놓고 그 안에 가득가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진정 사랑하는 의미를 좀 집어넣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본인이 남긴 저서 중에 네. 살아온 기적 또 앞으로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이 있는 내용 중에 담긴 글인가 봐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침에 카톡으로 이렇게 받아보고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의 세계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가 봤는데 그분의 모습을 사진을 보게 됐어요. 저는 딱 그 순간 이 모습이 살아있는 천사의 모습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미소가 미소가 정말 아름답다고 쓰셨더라고요. 또 그 장애의 어떤 또 그래서 하는 표정이 아닌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분이 3번의 어려운 투병을 거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련기에 했던 또 말이 있어요. 신은 이렇게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해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걸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그걸 믿었어요. 나를 이렇게 2번, 3번 또다시 힘들게 하도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믿으라는 신의 가르침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네, 참 본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참 뭐 어느 대목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은 나이답지 않게 인생을 그 이상의 산 어떤 선현들처럼 이런 좋은 글을 남기고 떠난 참 아쉬워요. 너무 짧아요. 인생이요. 그렇죠. 예. 연말에 특별히 우리가 둘이서 함께 공감하고 이걸 소재로 삼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거든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표현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분의 뜻을 다 표현을 못했지만은 정말 그 절절한 이런 표현을 좀 담아서 아침에 방송에 가져가 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소통의 광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오늘 소통의 시간에 그 고사성어는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를 가장 마련했더라고요. 많이 회자됐던 사자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뭐죠? 내노남불. 우리가 다 배웠죠? 하면 뭐예요? 로맨스죠. 멋있어요. 아름답죠. 로맨스. 남이 하면 네. 불륜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교수촌 사회에서 한문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시탑이라. 아시탑이. 한번 풀어볼까요? 오를시. 그다음 남탑. 글비. 안일비. 안일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네 편 내 편이에요. 그렇게. 아까 그 사상이 진리가 없어요. 네 편이면 옳고 내 편 아니면 틀은 거예요. 이렇게 회자되는데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아시탑이. 용어가 좀 익숙치 않은 사자성어인데 그래도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아시탑이. 내로남불입니다. 저는 이게 만든 건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1년 내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내로남불. 이제 더 이상 2021년에는 이런 용어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해도 로맨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 시선이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좀 넉넉하고요. 넉넉하고요. 네. 예, 그리고 네 편 너무 편가르게 하지 말고. 이제는 2020년과 함께 코로나와 함께 같이 묻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 어떤 또 신조어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2020년에 많은 신조어들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소개할 신조어는 상당히 제가 놀랐습니다. 재밌어요. 소희님. 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벼락부자. 벼락부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뭘 가지고 벼락부자 되죠, 요즘은? 주식에서 종목 잘 타면 또는 1년 전 정도에 집을 잘 샀으면 부동산 투자. 두 광풍이죠. 가지예요. 광풍이에요. 자고 나면 최고점을 찍었어요. 두 개 다. 이게 주식도 최고점. 이게 지금 슬픈 얘기예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얘기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 아세요? 네, 우픈 얘기다. 맞아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왠지 슬퍼. 슬퍼요. 우프다. 그게 우리 바로 우프다 얘기했죠? 오늘의 신조어의 선택인데 네, 벼락부자가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이에요. 벼락 거지. 그래서 영어로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unny, 네. but at the same time sad. 이렇게요.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닌데 웃는 거. 그러나 그 똑같은 시간에 슬픈 거. 이렇게.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은 네. 여기에 모두 해당이 돼요. 예. 이 벼락거지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비관해서. 네. 자주 섞인 내용의 표현이에요. 몇 가지 네 가지로 있죠?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세. 전세를 살면서 예. 아주 힘들게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맞벌이. 얼마나 맞벌이. 요즘 젊은 고생이. 부부들 막 다 맞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네. 나의 집 소유에 대한 네. 꿈으로 사는 얼마나 전세를 건전하고 얼마나 그런데 이 세상이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 가격으로 봐가지고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벼락거지란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차곡차곡 이것만 투자 안 해요. 그저 현금으로 현금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꼬박꼬박 모아가는 꼬박꼬박 성실한 모아가는. 네. 월급쟁이. 참 바람직한 건데 또 이것도 세상에. 어느 세월에 부동산 이 광풍에 집을 소유하겠어요? 네. 이게 벼락거지랍니다. 오늘도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청약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로또 청약이에요. 그 그런데 청약 당첨 청약 바라보고 당첨만 계신 분, 바라봐서 그 내가 통장 점수 몇 들여다보면서 점이고 순위가 몇 이렇게 하시는 분. 벼락거지예요. 네, 벼락거지. 그렇죠. 어느 세월에 그리고 저 마지막 번은 제가 좀 잘 아는 분. 어떤 내용이죠? 전세가 전세 살면 세금 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요즘 보유세 복잡하잖아요. 네, 세금 가게. 복잡하죠. 예. 아주 똑똑한 한 채 복잡한데 그런 거 말고라도 하여튼 옛날부터 전세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나는 재산세 내기 싫어서 집은 안 갖겠다고 하는 사람. 아, 헛똑똑이. 헛똑똑이. 예. 이게 바로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광풍에 벼락거지래. 벼락거지.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그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소유님, 올해 방송 네. 그 창창창 TV를 하면서 신조어 지식이 꽤 늘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다뤘어요. 이번에 좀 쉴 때 퓨전 사극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퓨전 드라마니까 거기에 우리가 했던 신조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유식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프다. 조금 아까 창창창 얘기했던. TV의 위력이죠. 네, 우프다. 웃지만은 슬퍼요. 슬픈 얘기예요. 그것도 했지만 아유 당신은 명불허전에 나왔던가요? 세젤리에네.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끌대출. 아까도 슬픈 영혼까지. 또 부동산 얘기네. 예, 그런 영혼까지 얘기가 끌어모아 깜놀. 대출 받아서. 깜놀. 너 깜짝 깜짝 놀랐지? 놀랐어요? 이렇게 놀랄 줄 몰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새로 소개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진남. 직진남 보겠어요? 뜸들이지 말고. 또
밀당, 끌어당기기, 밀당하지 말고 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쫙 밀고 나가는 마음을 열고 네. 표현하세요. 직진남. 네, 직진남의 자세.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조어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네. 많이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장창창 TV. 네, 젊은 세대와 많은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거 명코너죠? 네. 유머, 웃음 보따리. 연말 특집으로 특별한 거 준비하셨나요? 연말에 저는 이제 낚시, 망둥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게 좀 서글프지만 그래도 망둥이라도 잡으려고요. 그래요. 네. 자, 일수일수 한마디 코너로 네. 가보시죠. 네. 오늘 주제가요? 네. 방귀소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재밌어요. 소문난 집을 찾아 나섰어요. 차를 맛집. 기다리면서 이제 줄을 섰는데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앞에 섰던 아주머니가 아유 주책. 어떻게 해요? 생리현상이니까 방귀를 뀌었답니다. 뒤에 있던 아저씨가 불쾌해서 한 말씀 하셨죠.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하고. 이 사람 여기가 어디라고? 근데 뒤를 돌아다보면서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더 헐. 아저씨가 내 방귀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다면 그것은 아저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혹시 아저씨가 제 방귀 냄새를 혹시 맡았다면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가 불량 제품 마스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코로나 유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재밌어요. 네. 그렇구나. 네. 자, 다음은 이어서 이거 한번 아재 개그? 네. 앵콜 아재 개그.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죠. 지났는데. 근데 크리스마스가 너무 올해는 좀 그랬죠.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기를. 어떤 유머가 지금 떠들어나요? 예, 심장 발작으로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어요. 어떤 남자분이요. 근데 수녀들이 병자를 돌보는 그 캐더릭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수녀들이 병원 있죠. 예, 건강이 회복될 무렵, 아이고 큰일 났네. 원무과 수녀가 이렇게 진료비 항목을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사실 가진 돈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남자가 대답하니까 너무 이제 놀랐어요. 수녀님이.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은 뭐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척은 뭐 없으신 거예요? 일가 친척이라고는 시집 못 간 누이 한 사람뿐인데 네. 노송동 성당에 수녀원에 계세요. 이 소리를 듣자 원무과 수녀가 화가 나갖고요. 역정을 내면서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수녀가 시집 못 간 여자인 줄 아세요? 그렇다면 아이고 우리들은요. 네. 결혼한 여자예요. 다만 하느님과 결혼한 여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남자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렇다면은 병원비는 저 매형한테 청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청구. 그러죠. 하나님과 결혼하셨다면. 어이. 세상 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장장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장장장 뿐이래라.